이 영상에서는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 외회전을 강조하는 이유와 상승 시 고관절이 내회전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 외회전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을 외회전해야 하는 이유는 과도한 박구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과도한 박구비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여있는 형태로 고관절 외회전근과 외전근의 감소된 활성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낮아진 족궁도 과도한 박구비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겠죠. 과도한 박구비 형태는 MCL이나 ACL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CL은 내측부 인대로 이름 그대로 무릎 내측에 있는 인대입니다. ACL은 모두가 알고 있는 전방 십자 인대입니다. 따라서 스쿼트를 할 때 과도한 박구비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관절을 외회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하게 외회전하는 것입니다. 소위 과도하게 다리를 벌려서 스쿼트를 하는 것이지요. 과도하게 고관절을 외회전하게 되면 나타나는 자세가 있는데 1번 중족골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자세입니다. 이는 곧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하지의 힘을 지면으로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의 힘을 제대로 지면으로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무릎 통증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1번 중족골은 내전근과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도한 외회전이 1번 중족골과 지면 간의 접촉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전근의 힘을 쓰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외회전은 하지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을 뿐더러 무릎 통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 외회전하는 것은 과도한 박구비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외회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 외회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관절의 최대 굴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스쿼트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프 스쿼트보다 풀 스쿼트를 지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 스쿼트를 지향한다면 고관절의 최대 굴곡은 필수 요소겠지요. 고관절을 허리에 구부러짐 없이 최대 굴곡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허벅지뼈와 골반뼈가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다리를 모아서 스쿼트를 해보면 곧장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모아서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뼈와 골반뼈가 만나 더 이상 고관절을 구부릴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근육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골격의 구조적 이유 때문입니다. 허벅지뼈와 골반뼈가 만나지 않도록 고관절을 외회전하면 고관절을 더 굴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관절 최대 굴곡을 하기 위해서 고관절을 외회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스탠스를 넓혀서 서게 되면 대퇴골이 이미 바깥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스탠스와 비교했을 때 외회전에 큰 회전력 없이 최대 굴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스탠스에 따라서 외회전의 비중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스쿼트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가지 큐잉이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까지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 외회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고관절 최대 굴곡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 외회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추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뉴만의 기능해부학에 따르면 고관절의 관절면이 최대 일치될 때는 중간 정도의 외전과 외회전 그리고 90도 정도의 굴곡이라고 합니다. 관절면의 최대 일치란 관절이 이루는 두 뼈의 관절면이 가장 잘 맞물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관절면이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접촉하게 되어 관절이 가장 안정적이고 견고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관절의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을 외회전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상승 시 고관절이 내회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상승 시 고관절이 내회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고관절의 닫힌 위치 때문입니다. 관절의 닫힌 위치란 관절의 두 표면이 가장 긴밀하게 맞물려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닫힌 위치에서는 관절 주변의 인대와 관절랑이 최대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어 관절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나 충격에 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관절의 닫힌 위치에서는 부상의 위험이 적고 큰 힘을 내기 용이합니다. 관절이 안정적이니까요. 고관절의 닫힌 위치는 고관절이 최대 신전되어 있고 약간의 외전과 내외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관절의 닫힌 위치는 뉴만의 기능해부학을 참고했습니다. 고관절의 닫힌 위치에서 약간의 내외전이 동반되어 있는 걸 보아 스쿼트 상승 시 왜 고관절이 내외전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관절이 내외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고관절이 내외전되며 상승하는 이유는 외외전되어 있는 고관절이 회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내전근들이 하강시 고관절 외전과 외회전하며 늘어난 고무줄처럼 텐션을 저장했다가 약간의 내전을 동반하여 방출하는 것처럼요. 이는 고관절의 관절면이 최대 일치할 때 자세와 고관절 닫힌 위치 자세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관절 관절면 최대 일치되었을 때 자세는 중간 정도의 외전과 외회전이었고 고관절 닫힌 위치에서는 약간의 외전과 내회전으로 변합니다. 이는 분명 내전근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면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내전근들이 고관절 굴곡 및 신전할 때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내전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고관절 닫힌 위치를 고려했을 때 스쿼트 상승 시 고관절 내외전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관절 관절면 최대 일치와 고관절 닫힌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스쿼트 상승 시 고관절이 내외전하는 것은 외외전되어 있는 고관절이 원래 위치로 회귀하는 듯하다 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상승 시 고관절이 내외전된다고 하여 능동적으로 내외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때 다리를 모으면서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으는 거는 아니고 모아지는 거지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뉘앙스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승 시 고관절이 내외전하는 모습을 띠는 것은 외전근과 내전근, 외회전근과 내회전근, 굴곡근과 신전근의 협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어난 모습이지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두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손에 덤벨을 쥐고 팔을 굽혔다 펴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팔을 굽히면 이두근이 단축성 수축을 하죠. 이제 반대로 팔을 펴보겠습니다. 팔을 펼 때 팔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펴나요? 아니죠. 팔을 굽히는 힘을 유지하면서 펴죠. 펴는 모습이 보일 뿐 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상승 시 고관절을 능동적으로 내외전시킨다면 상승 과정에서 고관절 신전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족궁 또한 낮아져 발과 발목에서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상승 시 능동적으로 고관절을 내외전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관절 외회전이 중요하다고 하여 과도하게 외회전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스쿼트를 처음 배울 땐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게 아닌 걸 알지만요. 예전에 데드리프트를 배울 땐 허리를 최대한 꼿꼿하게 하라고 말했었는데 요즘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대중적으로 인정된 말도 언젠간 틀렸다고 말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말 자체보다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